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수학의 셈 6단원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중학과정의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어쩌면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선생님 제가 중학교 수학이 잘 약해요. 못해요. 그래서 수학을 힘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이런 과정을 중학교에서 중요한 이런 과정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강의를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듣기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건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고 이러면 됩니다.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 155페이지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항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함수의 뜻. 자,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어떤 관계인데요. 정의역에 있는 것과 공역에 있는 얘네들 사이 어떤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대응을 얘기해요. 어떤 대응 관계.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애들을 공역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이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는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요. 정의역에 있는 뭐 모든 원소들이어야 되고, 각각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대응 중에서 특별히 그걸 함수라고 했어요. 그 함수인데 이 대응하는 관계가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이쪽 대응시킬 때 1차식의 관계식으로 대응 관계가 형성될 때, 이런 여기 있던 x를 어떤 x에 관한 1차식의 대응 관계로 형성돼서 이쪽에 대응시켜 줄 때 우리는 1차 함수라 그러고, 2차식의 대응 관계, 예를 들어서 뭐 1이 들어오면 1의 제곱으로, 2가 들어오면 2의 제곱 4로, 3의 제곱은 3의 제곱 뭐 9로, 이런 식으로 2차식의 관계로 대응시켜 줄 때 우리는 2차 함수, 또 3차식이면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 중에서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이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중학교 때 공부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 핵심은 그래프죠. 대응 관계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응 관계가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저 뒤에 집합 명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교재 1학년에서 집합 명제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정의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걸 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안 배웠으니까 그냥 정의역이라고만 하고, 여기 공역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 있는 x를 이쪽에 대응하고, 이 관계 함수를 f라고 할 때 여기는 fx 치역이라 그러죠. 이 x에 대한 함수값 이것을 대응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x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x축 위에, y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y축 위에, x하고 y. 즉 예를 들어서 대응 관계가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 3이 있었으면 3을 집어넣으면 7로 가요. 여기 있던 3은 여기 있는 7로 간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점 하나 딱 찍어줌으로써 아하, 3은 7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5로 가는구나. 1 집어넣으면 3이구나. 1 집어넣으면 3이. 1 집어넣으면 3이 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다 찍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선생님 점선으로 했지만 실수는 모든 값들이 다 있으니까 뭐 0.01을 집어넣으면 뭐 0.0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연결돼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대응 관계에 해당되는 애를 전부 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이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또 그래프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수학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계속 써먹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복습할 건데, 자, 우선 1차 함수의 그래프. 오늘 1차하고 2차 두 가지 할 겁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 자, 1차 함수라 하면 다항식 중에 얘가 1차식인 거예요. 이렇게. 1차식. 자,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정의역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공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들을 이쪽에 대응시킬 때 그 관계가 이런 식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가 뭐가 있어요. 뭐 P가 있어요. 그 P에다가 2배 한 다음에 5를 더해라. 이런 얘기. 여기 있는 P 값에다 2배에서 5를 더하여라. 이 P가 만약에 X라면 2배에다가 이 x에다 2배를 해서 얘가 뭐예요? x에 관한 1차식이죠. 이런 관계로 대응시킬 때 만약 5가 있었어. 5, 2, 10
더하기 5, 15로 대응되는 거죠. 그런 얘가 이런 1차식의 모양으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린 이거를 1차 함수라 그래요. 이쪽에 x를 있고 이쪽에 어떤 y라 그럴 때 이 y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 y가 뭘까? y는 원래 있던 x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5를 하면 y가 된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는 여기에다 x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x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x의 2배에서 5 넣은 값이 나온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즉 y가 뭐야? 바로 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x에 대한 함수값이 y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함수가 도대체 y 이퀄 어떻게 나와요? fx 이퀄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fx하고 y하고. 그죠? x를 이 함수 f에다가 집어넣을 때 나온 값을 fx라고도 하고 그냥 일단 x를 집어넣어서 y라고 한다면 그 y가 뭐니? 그 y는 fx야. 근데 fx가 뭔데? 이런 관계야 이거지. y가 뭐니? 여기 y는 x에다 f에다 x를 집어넣은 값이야. 즉 y는 f에다가 x를 넣은 값이야. 근데 이 값이 어떤 식이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차식이네? 그러면 이 함수가 1차 함수다.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뜻 알겠어요? 알고 가면 좋겠지. 이렇게 제대로. 그래서 y가 x다. x에 대한 함수값을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을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뭐 이런 거죠. y는 2x 더하기 5 이런 거 1차 함수고 y는 마이너스 3x 이것도 1차 함수고 근데 y는 6 이건 1차 함수 아니에요. 이건 상수 함수라고 그래요. 상수밖에 없잖아요. 항이 1차식 이렇게 되는 애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그래프 그릴 때 a죠.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이 a의 값에 따라서 a가 뭘 결정을 하니?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을 하죠. 방향. 방향이라고 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프를 이게 수직선이 이게 작은 값, 큰 값이니까 x의 값이 점점 큰 값으로 변하면서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점점 큰 값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그래프의 모양이냐, 내려가는 방향의 그래프의 모양이냐, 이것을 a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결정이 요 점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따 하나 써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3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를 함수 y fx라고 한다면 여기 0 집어넣으면 3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만약에 뭐 1 집어넣었을 때 4 나온다. 1 집어넣을 때 4가 나온다. f에다 1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여기는 뭐야? 이거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3 나온다. 특별히 f에다가 0 집어넣은 이거를 뭐라 그러니? 우리는 y 절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그 값. y절편이 3이다 라는 건 얘기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3 나온다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거죠.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즉 여기서 b가 되겠네. 얘가 y절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y절편은 뭐라고? y가 fx라고 얘기할 건데 요 x 자리에 0 들어가면, 즉 x가 0일 때 나머지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y절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x축과 만나는 걸 x절편이라고 하죠. 자,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었던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일 때 1차 함수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y절편이 0보다 크면 여기서 만나고 y절편 0이면 원점을 통과하고 y절편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즉 y절편이 음수, y값은 위가 양수 아래가 음수입니다. x는 오른쪽이 양수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전부 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B의 값에 따라서 Y좌편에 따라서 요길 지나느냐, 요 아래쪽을 지나느냐. 우리 여러분들 여기 요거를 1사분면, 요걸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걸 X축, Y축, 원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겠죠?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뒀으면 돼요. 오케이. 요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가 따로 없구나. 자, 그냥 2차 함수 바로 가면 되겠어요. 자, 2차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대응 관계가 y가 f에다 x를 넣은 값인데 얘가 2차식 모양. 2차식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꼴일 때 우린 2차 함수다. 얘가 2차식, 여기다 y를 붙여서 2차 함수. 여기다 이퀄 0 붙이면 얘는 2차 방정식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y 이퀄 ax 제곱꼴 이거 형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포물선 모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 이걸 대충 축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을 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포물선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만만한 놈 뭐야? y는 ax 제곱 이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야지만 y는 ax 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c 이것까지 있는 애 다 있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됐든 얘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A.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뭐야? A가 정하는 일은 한 가지. 아까 1차 함수와 똑같이 그래프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요 A가 하는 일은 그래프의 방향이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선생님 근데 꼭 이 원점을 지나야 돼요?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여기는 요 모양인 경우 요건 아니에요. 요거 말고 요렇게 생긴 모양이라면 y 이퀄 x 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면 딱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만약에 a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데 요렇게 생겨요. 포물선인데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을 지나게 돼요. 요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1이면 1일 때 만약에 이거다. 여기 1 집어넣을 때 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을 때 한참 올라갔죠. 만약 1 집어넣을 때 2가 나왔으니까 얘는 2. 즉 요 그래프는 y 이퀄 2x 제곱. 얘는 y는 x제곱. 1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와우 만나지도 않았어. 막 5쯤에서 만난대. 그러면 y는 5x제곱.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즉, 요 a의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막 위로 막 이렇게 쫙 해놨지. 그죠? 왜? 하나씩 올라가야 되잖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쫙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y축에 붙는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또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x제곱 이런 것이 더 일로 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의 방향,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얼마나 폭이죠, 폭. 얼마나 그게 벌어지냐, 이렇게 좀 줄어드냐 이거를 얘기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요. 정리해 볼게요. 이참수 A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을 하고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돼요. 딱 축, 대칭 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럼 포물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다.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라는 이야기 정리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이거는 그나마 좀 이쁘죠?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교재 저 뒤에 가면은 우리 교재는 선생님 이제 교재에서 상하로 나눴기 때문에 학원의 앞쪽에 하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게 나오는데요. 중학교에서 약간 공부를 했죠.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어요. y equal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5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5라고 했던 게 이게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그렇게 되면 2, 5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느냐 공부했었냐면 이렇게 공부했었단 말이죠. y equal ax 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거다 라고 한다면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다.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y equal a의 x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n이죠. 이렇게 나와요. 요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를 그대로 n만큼 여기가 만약 n이라고 합시다. n이라고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도 일로 올 거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요 a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a 값이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꼭지점의 좌표만 옮겨지는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된 모습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 부호 조심해야 돼요. 요 앞에 마이너스 요 앞에 플러스일 때 n만큼 n만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y는 뭐 2에 뭐 x-3 마이너스 2 여기 제곱이 있어요. 예,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y equal 2x 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요. y equal 2x 제곱의 그래프가 뭐니 하고 보니까 만약에 이거다.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만큼, 이만큼 1로 옮겨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물론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m과 n이 요 m과 n이 꼭지점의 좌표고 대칭 축의 방정식 요 축의 방정식은 얘네들은 항상 x 값이 3이거든요. 여기 3이면 그래서 요 대칭 축의 방정식 x equal m이 바로 대칭 축의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자, 요런 모양 땡큐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거죠, 사실은. 평행이동에서 꼭지점의 좌표 알려준 건데 y equal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원래 원점이었는데 이렇게 오고 대칭 축의 방정식은 요거 m, 요 x 앞에 요거죠? x 좌표 x equal m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공부했었고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길래 일로 갔을까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y equal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그렇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꼭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기 싫은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줘야 될 건 얘네들만 이렇게 잘 표시만 해주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대칭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뭐예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요게 가장 이걸 일반형이라고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있던 이런 애를 표준형,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선생님들끼리 많이 쓰고요.
얘를 일반형이라고 쓰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 그랬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즉 2차 함계수도 1차 함계수도 상수 함계수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수 A, B, C를 써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0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1도 집어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서 다 점점점점 찍어서 그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뭘 했어? 꼭지점이 주어지면 되잖아. 어떤 평행이동.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런 꼴로 아까 A에 x-m 제곱 더하기 n의 이런 꼴로 만들어요. 2차식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여기에 빼고 이거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꼴을 만들어고 나머지만 상수항으로 빼주면 돼요. 상수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별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일반적으로 a가 1인 경우로 많이 주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드느니? 이제 a가 1일 때 이제 아니면 묶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봐. 자,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 x의 개수. 이거에 x의 개수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반의 제곱. 기억나요?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 x의 개수에 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4의 반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네. 플러스 이 4를 줬다 뺐다 이렇게. 어떤 식에서 어떤 수를 더했다 뺐다 하면 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 값의 양에는.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플러스 5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만큼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거요. 반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반인 x-2의 제곱 딱 되게 돼 있거든. 그지? 그리고 얘네들 계산한 플러스 1. 즉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y equal x제곱의 그래프를 y equal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이 상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 상태로 만들면 이 y가 이걸 해보면요, a 요거 쓰기가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마이너스 이번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짝수 판별식이 있죠? 그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얘를 완전식으로 하면 a로 묶어내고 뭐 반절 그 2분의 a의 제곱을 이용해 갖고 뭐 반의 제곱을 덧다 뺐다 막 하고 이래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원래 y equal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이만큼 이동해서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외우면 땡큐. 창주쌤은요,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나 이거 외워. 이거는 잘 안 외우고 있어, 사실은. 왜? 이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될 일은 많지 않아.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외우는데 얘는 잘 안 외우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써요.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공식도 외워두긴 하지. 선생님 정도인데 못 외우긴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요거는 꼭 좀 기억하자.
그래서 꼭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아, 이런 여기 마이너스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있죠. 꼭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y =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y 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뭐 이건 아니어도 좋은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왜 추계방정식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는 외우고 있자. 그럼 외우기로 했어요, 약속.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되고 추계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때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제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어쩌면 이번 시간 이 강의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몰라요. 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자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이거 한 여기 쫙 다 붙여야 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에 자신감 갖고 올라가려면 아마 선생님들 중학교 내용 잘 알아야 하고 이 강의 안 듣는 친구들이 후회할 강의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능에서 1등급 100점 맞게 되는 그 문제들이 가는 기초 시작이에요. 이 길을 통과해야 돼.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어려운 함수들을 다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 안 들었다면 좀 옆에 좀 알려주세요. 창규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자,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이 보통 보고 있겠죠. 수능 시험에서 가장 문과적으로 어려운 내용, 뭐 이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어려운 내용이 어떤 함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 있는 함수 다 주고서 여러분 문제 내면 너무 다 풀어내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함수를 물론 문과 같은 경우 이제 수완 수투 정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항함수가 기반이기는 해요. 이제 미적분학에서 공부하는 좀 이제 더 어려운 함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그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잖아요. 구해야지 식을 구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2차 함수 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인데 누구나 다 아는 2차 함수 식 그럼 몰라. 문제에서 2차 함수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겠지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잘 구했죠, 쌤? 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ABC를 모르죠. ABC를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이런 말이 우와, 땡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런 말을 주면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bx라고 안 하고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여기를 ax 더하기 b 이렇게 줘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미지수를 2개만 찾아내면 되자.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함수에 y절편이 5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어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그냥 나 5는 찾았어요. 이렇게. y절편이 5입니다. 아니면 이 함수 fx라고 할 때 f에다 엮는 값이 5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얘가 y절편이라는 거니까 상수항이 5입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것만 남을 때 그게 5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알려줘서 나머지를 찾아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보였듯이 이 모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A, B, C 세 가지나 찾아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차함수 식 구하기의 핵심은 얘가 아니에요. 예전에 교육과정에서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래갖고 모르는 문자 3개 있는데 얘가 이 함수가 그래프는 지나는 점을 3개를 알려주면은 좌표를 x에다 뭐 집어넣을 때 b에 얼마, 또 x에다 뭐 집어넣을 때 얼마 이렇게 3개 알려주면 a, b, c가 모르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 주어지면 a, b, c를 구하는 공부를 했어요. 물론 창규쌤은 나중에 저 뒤에 연립방정식 나올 때 이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거예요. 살짝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 빠지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연습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좀 전에. 자, 첫 번째는 y equal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인데, 자, 이건 지금 안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건 뭐냐?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최고차항계수 뭐 y절편 이런 거 알려주면 이걸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그거보다 이게 많이 나와.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해. 나중엔 다 이거야.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다른 거 할 거면. 그런데 뭐냐면 꼭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꼭지점? 그럼 뭐야? 아, 이거네, 쌤. A에 x-m 제곱 더하기 n. 한 방에 두 개나 알려줘 그랬죠. 여기도 모르는 게 세 개예요. A도 모르고 M도 모르고 N도 몰라.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얘네 두 개는 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뭐 여기선 꼭지점 이거 알려줘봤자 이거 ABC 어떻게 해? 막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뭐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거 할 거 아니잖아. 여기 꼭지점 바로 이렇게 주어져. 얘 꼭지점이 m과 n이니까 요 공식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얘만 하나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뭔가를 알려주겠지. 그래서 a를 구하면 돼요. 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x절편을 알려줄 거예요. x절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x축이에요. y축이 어디 있다고 합시다. 이 만나는 값을 뭐 2와 5면 2와 5 이렇게 알려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함수가 y equal fx라고 했을 때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y값 0 나온다는 얘기예요. y가 0 나온다는 거고 f에다 5 집어넣어도 0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즉 fx가 만약에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즉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0 나온다.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요 식에서 요 fx 이퀄 0이라고 한 요 방정식의 해가 2와 5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 이퀄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가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합시다. 저 모양 일단 쓸게요. 이렇게 안 써지니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중요한 게 나와서 흥분해서 그래 쌤이. 자, 얘가 이 그래프의 x절편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알려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 나온다.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거고 베타 집어넣어도 0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거가 0이 나오는 x의 값이 뭐냐?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거죠. 뭐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얘가 0이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그때의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게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두 실근이죠.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얘가 만난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의 두 실근 이렇게 쓰면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죠. 최고차항계수 a를 똑같이 맞춰주면 즉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얘가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이차함수를 구하세요. 어떻게 생겼는 이차함수래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차함수가 말이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은 알파고 한 점은 베타란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함수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 a가 있다면. 그죠? x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y값이 0 나오겠네요. 얘는 0 나오겠네요. 그치? 알파 집어넣어봐. 얘가 0이니까 우변 다 0이니까 y도 0이죠. 여기 알파 만나면 y가 0, 이 점 만나고 베타이면 0 이렇게 만나게 됐다.
이 이야기나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중에 이거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떤 조건을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할 건데, 자, 정리 이거 해볼게요. 두 가지만 일단 한다 그랬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이 모양으로 가자. X축과의 두 교점, 즉 X절편이 주어지면 알파 0, 베타 0이 주어지면 이 모양으로 가자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과 2이고 한 점이 2, 4를 지난대. 아하, 꼭지점의 좌표 땡큐 감사합니다 쌤. 어떻게 할 거야? y는 a의 x-m제곱 더하기 n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y는 a의 꼭지 1과 2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이차함수 구했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왜? 아직 a를 모르잖아. 아, 그런데 한 점 2, 4를 지난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딘가 2와 4라는 거를 지난데 x가 2일 때 y가 4가 나온다. y가 4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x가 2일 때 2, 4를 지난다는 얘기는 x값이 2일 때 y값 4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x가 2일 때 얘가 4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뭐야? 2 빼기 1은 1. 1의 제곱은 1 곱하기 a는 a 더하기 2를 했더니 4가 나온다. 아, a가 2네요, 쌤? 그렇지. 끝났네요. 그 이차함수는 그럼 뭐가 돼요? y는 a가 2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차함수 내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식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볼까? 자, 마이너스 2,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y절편이 1이어야 되죠? 1. 마이너스 2는 하나 갈 때 밑으로 두 칸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네. y절편이 1이고. 그렇죠? 얘는 y = 2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건데 얘는 x축 방향으로 놓고 y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2만큼 옮겨갔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만 알려주세요. 꼭지점의 좌표, 이런 그냥 넘어갔어. 얘 뭐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요 점의 좌표가 3하고 마이너스 1. 이건 부반대로, 이건 그대로 이거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3. x가 3. 요 방정식이 3이다. 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냈지? 그래요. 그래서 얘는 y는 3으로 묶어주라 그랬어 쌤이. x제곱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2x가 되겠네. 자, 일단 요까지만 쓰고 요건 일단 요것만 먼저 할 거거든요. 좀 더 기다려. 그러고 3으로 묶어냈어. 자, 이거 안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어떻게? 반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거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제 계산해 볼까? 얘는 뭐가 돼? 요것만 완전 제곱식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x =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씩 연습이 잘 되고 있죠? 함수식 구하래. 이건 뭘 구하니? x절편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이래. y절편도 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돼서 만난다는 거예요. y절편은 3이래네? 야, 그러면 여기 원점일 텐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리가 없네.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렇게 여기 3에서 만나나 보다. 뭐 이런 거. 자, 어쨌거나 일단 x절편을 먼저 알려줬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지금 모르겠어. 자, x절편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래? 아, 그러면 y는 a에 하나는 근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부터 쓸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이구나. 자, 그런데 y절편이 3이다라는 거는 이 함수 fx라고 할 때 f에다 0 집어넣으면 3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우리가 얘를 fx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즉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여기다도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a가 3이구나.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네. 답.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아,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 아, 그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오케이? 뭐 이걸로 썼다 그래서 틀리진 않겠지. 짠. 아, 우리 필수 예제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다 했는데 요것도 가끔 학교 시험 문제 내는 학교들이 있어서요. 중학교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를 좀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A의 부호, 최고차 한계수, 아래로 볼록, 양수.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예요. 그 다음 C, Y절편 X축보다 아래에 있죠? 음수. 요까지는 아주 쉬워. 자, B는 뭐냐? B는 뭘 갖고 구하냐면 대칭축이 여기 있어요.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뭐 MN이라고 하면 M이 음수예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이건 내가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공식 만들어야 돼.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의 방정식이 이것이 얘가 음수라는 거야 지금. 근데 A가 양수네. 얘는 양수예요. 전체가 음수가 나오려면 얘 양수,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얘 양수여야 되지. B가 양수겠구나. 예?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센스가 필요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함수를 해서 Y라고 안 주고 fx라고 줬어요. 고맙게도. 이거는 A, B, C가 나오려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근데 F에다 1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1에 대한 함수값이 요가 양수죠. 0보다 크죠? 얘는 양수. 요 센스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어도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F에다 마이너스 1 여기 어디 있겠네. 넣은 값인데 음수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짠짠짠.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필수 예제 3번입니다. 3번. 함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공부하면 뭐 다시 한번 공부는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y equal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죠? y는 2의 x-1의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변하죠. 원래 y 대신에 y-a를 쓰는데 마이너스 이 양식이니까 이렇게 돼요. 했더니 얘가 뭐래? 점 2, 4를 지난다. 2와 4를 지난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지난다는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x값, y값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 지날 때 얘가 x좌표잖아. 얘가 y좌표잖아. 얘 x하고 y에다가 2와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은 1 곱하기 2니까 2 플러스 a가 y 4이다. 아하, a가 2네요, 쌤. 그렇지, a가 2야.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요 함수의 식은 여기에서 2를 집어넣어준 값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평행이동한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뭐 1과 2네. 축의 방정식 x 이퀄 1이겠네. 오케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저기 6번. 야, 이것 때문에 선생님 보너스. 사실 이 강의는 선생님이 이제 기본 개념 강의에서 안 하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한테 서비스. 이거 한번 그냥 가볍게 알려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고 가면 좋으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리죠. 저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원래 y = fx의 그래프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기본적인 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건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를 그려놓고 얘는 어떻게 그린 거니? 뭐 얘는 이렇게 해도 돼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즉 얘가 0 된다고 치면 0과 2를 지나죠. 0과 2를 지나.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좋고 뭐 완전 제곱식으로 했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뭐 1과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고 근데 여기 좌표 구하는 것까지 지나는 것까지 했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자세히 그려줬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1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fx의 값이 양수이면 우리 여러분들 절대값 A 어떻게 하라 그랬지? A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 있어. A가 양수이면 그대로 A인데 A가 음수이면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다. 뭐 0일 때나 아무 때나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의 절대값이면 fx 값이 뭐야? 함수 값이죠. fx 값이란 이 y의 값이에요. y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냅둬. 즉 여기서 함수값이 y가 양수인 경우는 이거지. 이건 놔둬. 근데 만약에 나온 함수의 값이 이 값이 음수였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부호를 바꾸어서 절대값 fx 값이면 얘네들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아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다 붙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즉 이것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부호만 바뀔 거예요. 크기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x축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나온 애들이 위로 반대로 다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바로 1번 그래프입니다. 자, 우변 전체 절대값인 경우는 아랫부분이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우변이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절대값이니까 음수인 부분을 대칭으로 올려주면 돼. 얘가 1번이에요. 자, 2번.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야. x에만. 즉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붙고 이렇게 붙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x에 절대값 붙이면 x가 그러면 자, 저 함수의 그래프인데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려. x가 양수인 부분은 이거는 그냥 그려. 이건 나온다 이거. x 양수인 부분은. 근데 x가 음수인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이건 x가 음수인 경우야. f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x가 음수인 경우에는 x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건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아래 이 반대쪽은 x가 음수인 이쪽에 나온 애를 대칭으로 그려줍니다.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으로 그려줍니다. 나중에 대칭 이동을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양수일 땐 그대로 하는데 음수일 땐 요거 반대로 대칭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고 가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좀 이제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붙으면요. y가 양수일 때는 문제가 없어. 이거면 그려. 이건 그리고요.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부분은 이걸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건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것만, 1사분면 여기만, 요것만 그려지죠. 나머지 4분면은요, 얘 x축 대칭으로, 여기 2사분면 y축 대칭으로 쭉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나머지 이쪽 대칭으로, 여기는 없이 요거의 모양으로. 그래서 사실 뭐 얘네들은 함수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는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 이렇게 그냥 서비스로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것보다 1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고 특히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그것만 하나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서비스 단원 2번 6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 강의 볼게요. 안녕.